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큰일 났다. 한국 제2의 IMF 터진다. IMF 세계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와 만성 적자, 중국의 지방 정부와 부동산 붕괴, 세계 주요 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과 자본 이탈이 바로 그것입니다. BIS와 무디스, IMF와 OECD는 한국의 제2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율이 많은 은행과 금융권에 예적금을 한 분들은 5천만 원 위에 돈을 몽땅 날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에 얼마만큼 큰 장이 열릴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예금 큰일 났다. 한국 제2의 IMF 터진다. 오, 여기 보시면 1m 제2의 IMF 정말 섬찟하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세계경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그래요. 왜? 여러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터져버리면 연쇄작용을 가져오니까. IMF 세계 위기. 먼저 전 세계부터 먼저 볼게요. 자, 미국은 정부 부채. 이게 문제예요. 올해 121%, 5년 후에 133%. 아무리 기축국가지만 이렇게 돈으로 쌓은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2008년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채 증가, 달러 난발.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달러는 좋고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가 형편없으니까 이 달러만 안전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머지 국가 위험하죠. 환율이 너무 올라오면 금융위기 터지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달러 기축국가인 미국이 위험하다고요. 빚이 많고 너무 찍어냈어요. 그러니 금덩어리가 진짜 황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미국 위기, 만성 재정 적자에다가 국채도 맨날 찍어대고 있고 여기다가 선거까지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이 무너진다면 지방정부, 특수법인 채무불이행. 지방정부는 이미 붕괴되고 있잖아요. 연쇄적으로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막 건설 짓고 뭐 돈 쓰고 빚지는 줄 모르고. 자, 지방정부 채무가 6,644조, 실제 1경 이상입니다.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뭐 천문학적으로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규모에 비해서. 중앙정부, 지금 공산주의 국가라서 이미 디폴트가 터졌는데 발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평균으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가지고 역사상 최대랍니다. 옛날에 뭐 5.12 쇼크 막 있었잖아요. 또는 공황이 있었잖아요. 경제공황. 그때보다도 심한 거예요, 지금이. 부채 증가, 성장률 저하. 부채는 늘어나면서 성장률은 저하되는 게 전 세계 공통점이야. 자, 4%대, 이게 3.2%대로 성장률이 감소한 거예요. 3.2%면 진짜 경제 침체라고 할 수 있죠. 왜? 개발도상국이 훨씬 많은데 그 나라들은 지금 예를 들자면 인도 같은 경우는 8% 성장 아니에요. 그러면 5%는 돼야 정상인데 3.2가 뭡니까? 자, 우리나라 부채 270%, 전세 포함하면 300%. 중국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자, 이제 우리나라 걸 보자고요. 해외기관 한국 경고, BIS도 살벌한 경고. 한국 집값 낮추고 가계빚을 줄여야 한다. 자, 공통점을 보자고요. 오래간만에. 해외기관 한국 경고. 자, BIS, 무디스, IMF, OECD. 한국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 바로 BIS예요. 자, 가계부채 주범인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 지금 집값이 좀 내려왔지만 더 내려가야 한다. 한국 금융기관 취약하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1금융은 취약하지가 않아요. 2금융권이에요. 2금융권. 취약한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 국민소득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취약한
은행권, 금융권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부끄러운 현실이죠. 금융부채 엄청나게 부실하죠. 어떻게 연체율이 7%를 넘어가고. 자, 무디스 부동산 익스포저 은행 대출 40% 중반. 와, 정말 많죠. 지금 은행 대출이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40%가 넘어갔어요. 자, 테일 리스크 부동산 약세가 지금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양극화니까. 금리 상승기,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인하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 금리 상승기 아직까지도 포함돼요. 그럼 부동산 붕괴돼 버리면 금융위기로 바로 터진다. IMF는 2028년까지 2% 경제 성장, 우리나라가 2%, 우리나라 국민소득 이 정도면 3만 달러면 3%대는 가야 돼요. 단순하게 유럽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유럽은 그래도 영국, 프랑스, 독일 웬만한 나라 다 5만 달러가 넘어가요. 우리나라 지금 3만 달러에서 호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역동적이고 미래 산업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3% 이상으로 치고 가야 하는데 2% 그것도 또 줄이고 있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가계 공공부채 제한, 주택과 금융 안정, 이게 절대적입니다. 자, 주택 거품, 대출 장기간, 고금리, 지금 주택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대출할 때 장기간 고금리를 해라. 그래야만이 대출을 안 받을 것이다. 이걸 바로 IMF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OECD, 장기적으로 어둡다 우리나라. 왜? 출산율도 그렇고 수요도 급감하고. 은행 대출 관리, 정부는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무조건 펼쳐야 한다. 만약 대출을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나라는 망가진다.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이다. 자, 경제위기, 부동산 대폭락을 3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불황이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단기 조정 2년간 하락하느냐, 아니면 경제 침체 3, 4년 하락하느냐, 집값이. 자, 경제위기 5에서 10년 하락하느냐. 물론 단순하게 또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양극화도 필요 없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경제 침체 정도나 단기 조정으로 빠진다면 양극화가 될 거예요. 경제 위기를 제외한 침체 또는 단기 조정이 된다면 뭐 상위 20% 30%는 신고가 찍으면서 갈 거고, 나머지는 조금 오르거나 정체하거나 하락하거나 폭락, 글쎄 폭락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경제위기가 안 터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먼저 단기 조정, 물가 상승, 금리 인상, 2024년 경기 반등을 하면 하락 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것이다. 자, 경기 침체 3, 4년 하락. 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후유증으로 2024년에 경기 침체, 당연히 부동산 폭락한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폭락한다. 전체적으로. 양극화는 별개의 문제고, 경제 위기가 터지면 양극화도 없어요. 다 죽어요. 다. 물가 상승, 종합적 경제 위기. 이게 24년 이후에 경제 위기가 터질 경우 부동산은 대폭락. 경제 위기는요, 우리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해외, 아까 말했듯이 중국, 미국, 일본 안전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따라가겠죠. 어디에서 터지든지 대폭락입니다. 자, 이제 이금융권 최악의 연체율.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뭐 당장 돈 찾아갖고 1금융권으로 옮겨라 이건 아니에요. 자, 이제 나중에 분산시켜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얼마나 2금융권이 최악이냐면, 솔직히 이거 보면 막 우리나라가 베트남 같고 막 개발도상국가 있죠. 국민소득이 5,000달러 미만인 개발도상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2008년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정도면. 연체율, 저축은행 22년에 3.4, 3년에 6.5, 24년에 7.5. 이게 뭡니까? 7.5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뭐 했어요? 전, 현, 정부 다 포함. 새마을 거. 22년에 3.5, 23년에 5.1, 24년에 7%대. 뭐 이건 뱅크는 터져도 할 말이 없어. 신협 22년 3.6, 24년 5%대.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산림조합, 농협, 수협, 뭐 여신, 캐피탈, 카드 다 해당돼요. 순이익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527억. 세상에 마이너스로 완전,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건 완전 은행으로서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빨리 흑자시켜 전환시켜야 합니다. 1년 전에 2배 이상, 그때만 해도 흑자였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순이익이 1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은 860억으로 95%나 줄었어요. 흑자네요. 무슨 흑자,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월급 주고 뭐하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지탱할 자기 자본 비율이 택도 없는데 1년도 못 버티는 은행권들이 이 정도 흑자 갖고 되겠어요? 신협 순이익 5,706억이었는데 210이요. 마이너스 96% 줄었어요. 자, 문제 해결. 건전성, 수익성이 나빠졌으나 이금융권은 지금도 계속 PF 정신 못 차리고 PF 유지 이러니 정부가 칼을 뽑아가지고 퇴출시켜버리겠다 하는 거잖아요. 좀 내가 보기엔 진작 시켰어야 돼, 퇴출. 그래야, 아니 이제 지점별로 퇴출시키는 거죠. 어떻게 다 시켜요? 큰일 나라고. 부실사업장 경북매 내놓으면 땅값이 큰 폭으로 조정한다 그랬는데 진작 내놨어야죠. 진작. 이번에 칼 뽑았으니 지켜봐야죠. 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장 재평가 이 공개하겠다. 파장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온다 그랬는데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위험한 건 맞아요. 현재 PF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 한국 경제 뇌관이 되죠. 자, 먼저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정부하고 국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조조정 이것도 안 해요. 자, 뭐 자르려고 하면은 노조가 반대해가지고 막, 아무튼 모든 곳들이 문제야. 경제 불안, 국가부도, 달러와 유가 상승, 해외 자본 이탈. 그렇죠. 달러도 뛰고 유가도 뛰는데 자본이 이탈, 고금리 은행 부도, 고금리 장기화로 PF와 연체. 지금 부도날 상황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누가? 정부가. 자, 주가, 부동산, 주식 위기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어떻게 선진국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속칭 주가가 똥값입니까?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알아요. 주가를 보면 그 나라 경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저평가됐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안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스톱. 부동산 아예 거래량이 없어요. 자, 정책 부재. 정부와 국회 위기대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자꾸 땜빵으로 좋다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폭락문자나 이렇게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요, 아주 잘 된다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지. 자, 미중 해외발 경제 금융위기 대처 능력도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 금융위기 터지면 어디까지 막을지 모르겠어. 근본적 해결보다 가시적 현상 잘 보이는 거에 급급. 중국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기는 확대되죠. 구조조정. 자, 지원과 정리가 불균이야. 지원만 막 해줘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 한계 기업, 좀비 기업들이 그렇게 판치죠. 왜 국민 혈세로 판치게 만들어요? 그냥 대기업이 지도는 거의 없으면서 오히려 빚 갚으면 그냥 여러분들만 또 못해, 나만 또 못해. 그런 대기업 많아요. 빚 갚으면. 그런데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빚으로 별짓 다 하면서 살잖아요. 안 망하니까. 그리고 그 빚에 빚을 얹어서 다시 또 살아나요.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죠. 아예 퇴출시켜버려야죠. 좀비 기업이 어디 있고 한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망할 곳은 망하게 해버려야죠. 자, 보시면 이제 아무튼 근본적 해결보다 가시적 현상 급급. 지원과 정리 불균형하면 안 돼요. 지원을 해주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야 돼. 일방적 지원이 문제라는 거죠. 강성 노조, 물론 노조가 있어야만이 건전하게 살아납니다. 노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중 노조. 월급도 2억 3억 되는데 지들 배불리려고 노조가 필요하다. 지역적 이기주의로 몰고 가고 있죠. 자, 구조조정 미흡. 그러니 구조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썩어버려요.
다 죽어, 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당뇨병 걸려갖고 손이 안 좋아.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에 다 퍼져갖고 죽는다고요. 자, 은행 예적금 못 받는다. 자, 금융위기. 한번 이거 잘 보세요. 이런 경우는 못 받아요. 금융위기일 경우, 경제위기, 은행 부실, 은행 부도 과정으로. 그렇죠. 왜 금융위기라고 하냐면 은행이 부도나서. 두 번째, 은행이 부도나도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자, 은행 자체가 부실해졌어. 그래서 민간대출 연체율이 많아갖고 부도가 나버렸어, 은행이. 그러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자, 연쇄부도. 얘만 부도나면 다행인데 멀쩡한 것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막 뱅크런 일어나가지고. 은행과 기업 부도로 연쇄부도. 이거 자기 자본율이 적은 경우, BIS 문제죠. 뱅크런, 은행 부도가 소문나면 순식간,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는 10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싹 빠져나가 버릴 것 같은데. 특수상품 손실, ELS 등 원금, 상품가입, 이게 ELS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탐욕을 부려서 이자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원금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결국 5천만 원 이상 저금하면 어느 은행이든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곳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매수자 부동산 제각각 5가지 이유. 뭔 말이냐? 자,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대출, 금리, 경제, 가격, 자, 미분양. 핵심 5개 뽑았는데 현재 상황만 보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는 지금 안 좋다. 대출 축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례보금자리 뭐 50년 DSR 규제하고 스트레스 DSR이네 뭐 사실상 현금이 있지 않고서는 대출 많이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금리, 고금리 지금 충격이잖아요. 아직도 지금 금리 인하는 안 했잖아요. 자, 미국 금리 인상 한다는 말도 나오고 막 별 얘기가 많죠. 자, 고금리 장기화, 2030 매입이 주춤. 자, 이제 경제도 문제입니다. 불안하죠? 유가, 물가, 달러 전쟁, 국내외가 다 불안해요. 부채, 연체, PF 맨날 듣는 말 아닙니까? 국내도 불안하네요. 국외도 불안한데 이제는 양극화, 가격. 자, 서울은 상승, 비서울은 하락.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서울은 지금 9주 연속 상승인데 전국은 몇 주째 하락이에요. 자, 매수자 5월 거래 지역별로 또 양극화. 자, 미분양 증가. 지금 분양만 했다면 미분양이에요. 고분양가 심리도 위축됐어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3기 신도시가 만약 본 청약을 한다면 미분양은 안 나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 지역들은 그렇게 분양하지 않으면, 그 고분양가를 때리지 않으면 타산이 안 나오는데. 자, 경제 위기로 떼돈번다. 이거 별표 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위기는 새로운 기회. 여러분들이 나라 망한다, 전세기가 위태롭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듣고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설령 잠깐 위기가 터지든 다른 나라로 인해서 무너지더라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성도 그렇고, 비록 제가 막 비판을 했지만 정부, 그다음에 국회, 노조 비판을 했지만 또 이분들이 협력할 때는 귀신같이 또 협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위기가 혹시 터질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떼돈 벌어요. 자, 3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3억으로 뭘 하느냐? 부동산 가르쳐 줄게요. 서울, 경기, 특히 서울을 집중적으로. 15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집니다. 경제위기 터지면. 3억 갖고 잡네요. 본전만 가더라도 3억으로 얼마를 버니까? 15억으로 갔으니까요. 거의 8억을 벌어버리네요. 와. 자, 서울, 이게 다 8억 다 벌어요. 진짜 경제위기 터지면. 제발 좀 까먹지 마세요. 서울 3기 신도시 유망 분양. 자, 3억짜리가 10억으로 가겠죠. 왜? 경제위기 터졌으면 미분양이 넘쳐날 것이고 할인 분양할 것이고. 세 번째, 전국적으로 평균도, 자,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대략 한 5, 6억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3억으로 잡잖아요. 전세 끼고. 3억으로, 지방은 10억까지. 즉 3억으로 상당히 많이 벌겠죠. 물론 서울보다는 덜 벌어도. 주식 수익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무조건 질러야죠. 만약 코스피가
1,500까지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올라가요. 자, 지금 꼭지가 10억 가까이니까 3억에서 10억, 7억 번에요. 코스피 펀드, ETF. 자, 이것도 펀드 같은 경우도 코스피를 추종하는 것. 3억 투자하면 10억까지 갈 가능성이 크죠. 왜? 3,000 지금 500까지 갔던 게 1,000 밑으로 떨어지니까 대충 봐도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ETF 인버스 레버리지는 이제 하락할 때 인버스, 올라갈 때 레버리지 아닙니까? 3억 투자하면 10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 이건 그냥 현실이야, 현실이야. 경제위기 터지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은행에 넣지 마시라고, 기다리시라고. 가상화폐도 하세요. 비트코인만 하셔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3억이 10억으로 갈 것 같아요. 더 가면 더 갔지 못 가진 않아. 다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싸구려들, 얘들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내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얘기해주는 이유는 나머지는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하지 마세요. 가상화폐. 달러 금은 수익은 높지 않습니다. 예측을 해야 돼요. 달러 경제위기 전에 3억이 있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도 높잖아요. 우리나라 달러 값이. 투자를 했어. 그럼 경제위기 터졌어요. 그러면 4억 정도로 1억은 벌 것 같아요. 근데 경제위기 안 터지면 손해보겠죠. 내려가니까. 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위기 전에 3억이 한 4억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경제위기가 안 터지면 꼭 손해본다기보다도 별로 재미가 없겠죠. 자, 달러와 금은 경제위기를 바라보고 투자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뱅크런이 나와 있는데 폭풍 인출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상황이 돌아오면 안 되겠죠.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물가, 금리, 환율 등의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